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최병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R과 RODBC라는 걸 배워볼 건데요. RODBC는 저번 주에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SQL과 그 R을 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SQL은 데이터를 추출하는 데만 초점이 굉장히 맞춰진 언어이기 때문에 SQL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긴 한데요. 정말 불편하고 정말 시간 낭비고 굳이 R에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패키지들이 있는데 R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SQL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그냥 최대한 빨리 R이나 요즘엔 파이썬도 많이 쓰시죠. 파이썬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런 더 뭔가 세련된 언어들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이고요. 그래서 저는 R과 오늘 SQL 연결하는 법을 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을 보니까 아직 R을 안 배우셨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R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할 거고요. R에서 그냥 유명한 패키지들 뭐 있는지 잠깐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대로 R 소개하고 R 기초 그냥 간단히 실습을 해볼 거고요. 아마 R하고 이제 MS SQL 연결하는 걸 할 예정입니다. 이제 R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이제 이름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통계학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보통 이제 통계학자분들이 한 1960년대부터 그때는 S3라고 하는 언어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발전이 되어서 R이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무료입니다. 무료라는 게 굉장히 커서 사실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SPSS나 SAS 이런 이용료를 내는 거 기업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연구실 같은 곳에서는 그런 라이센스 비용이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정도면은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지만은 한국 같은 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좀 더 뭐 제3세계나 그런 나라들에서는 SAS나 SPSS 사용이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으므로 이런 R 같은 걸 많이 쓰고요. 특히 컴퓨터 공학자들은 컴공 하시는 분들은 그 프로그램에 돈을 낸다는 것 자체를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제 컴공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의학계에도 엄청 많이 넘어오시면서 이런 R이라는 언어를 쓰게 되었고요. 사실 그 최근에 통계가 있는데 저작권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실지 못하였지만 2015년부터 그 펀메드에 출간된 그 논문 중에서 통계 프로그램을 쓰는 게 일단 R이 SPSS를 이겼고요. 아마 올해쯤에는 아마 SAS보다도 더 많이 R을 사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래프가 굉장히 극적이거든요. 그래서 SPSS랑 SAS 같은 경우에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낙하하고 있고 거의 전부 다 R로 그냥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라는 거 그리고 R와 같은 패키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언어고 전체 제가 알기로 그냥 모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다 통틀어서 현재 점유율이 10등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통계에만 쓰이는 언어가 전체에서 10등이라는 거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언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뭐 통계학이라던가 저는 그래픽을 쓸 수가 있고요. 사실 R을 논문 같은 데서 많이 선호한 이유는 그래픽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자마나 뭐 란스텟 이런 데서 실리는 그림들도 딱 보면은 그 아래에 있는 gg플롯으로 그렸구나 라는 그 느껴지는 그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래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잘 수용이 되고 있는 언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SPSS는 에코시스템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거의 단독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로 존재하지만은 R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MS SQL이나 아니면 이제 NoSQL DB라고 다음 세대의 DB인데요. 병원에서 아직 많이 쓰고 있진 않지만은 이제 그 테이블 형태의 DB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DB들에 대해서도 확장성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뭐 웹하고도 굉장히 자주 쓰이고 있고 그리고 뭐 자바나 파이썬 애초에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이런 쪽과 연동이 되게 잘 됩니다. SAS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SPSS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와 호환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R은 프리고요. 그리고 공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업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뢰성은 좀 떨어지지만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고 확장성도 굉장히 넓다
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웹 개발에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요즘에 샤이니라고 하는 아래에서 나온 툴이 있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 가장 핫한 그 CDM, 의학계에서 굉장히 핫한 CDM 같은 경우에도 툴이 굉장히 많이 R이나 샤이니로 만들어졌다고 사실 알고 있고, 바로 옆 연구실이기 때문에 거의 R로만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CDM 같은 경우에. 네, CDM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CDM을 만드는 곳이 저 오디세이라는 곳이죠. 국제 심포지엄이. 저 CDM 오디세이, 의학에서 무슨 예를 들까 하다가 최근에는 가장 CDM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CDM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제가 글을 그냥 캡처를 뜬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통계학적 소프트웨어들이 R로 만들어진다 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아틀라스나 이런 거 웹 기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R에서 나온 패키지의 일종인 샤이니라고 하는 그러한 확장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CDM이 거의 99% R에서 돌아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케글이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데이터 경쟁, 뭐 서로 이제 예측 모델, 딥러닝 모델 만들어서 서로 약간 스포츠 비슷하게 경쟁을 하는 그런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따르면 한 84% 정도가 파이썬을 사용하고 36% 정도가 R을 사용한다.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파이썬하고 R하고 SQL 다 사용하는 거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다 사용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한 15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미래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 세 가지를 이제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SQL 같은 경우에 데이터 추출과 데이터 그런 무결성이라고 하거든요. 무결성이란 말을 배우셨죠, SQL을 하면서. 그런 문제 없이 관리하는 것을 특화된 언어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쪽에 완전히 특화된 언어고요, 머신러닝. 그리고 R 같은 경우에는 통계, 기본적인 통계학이나 아니면 시각화 쪽에 굉장히 특화된 언어입니다. 물론 다 서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긴 한데 그 각각의 언어 세 개의 강점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SQL로 데이터를 빼오고 파이썬으로 보통 정리를 하고, 머신러닝을 만들 거면 파이썬으로 만들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 거의 ggplot, 아래에 있는 ggplot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좀 써보시면은 훨씬 예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은, 이 사진 이렇게 예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관리 및 함수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R 콘솔이라는 건데요. R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배우시지 않으셨으면, 보통 R은 콘솔에서 하지 않고요. 그 R 스튜디오라는 다른 툴을 깔아서 하는데, 오늘 그것까지 설치까지도 잠깐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셨다면 반복문, 조건문 이런 거 하실 수 있고요. SQL에서 혹시 뭐 커서나 케이스 이런 명령어들로 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시면은 왜 R을 쓰시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SQL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모든 변수를 다 선언해줘야 되고, 그래서 R에서 하는 거에 한 2~3배 정도 코드가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을 이런 걸로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요. 뭐 이런 그래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통계학적인 검증들, t-테스트, 카이-테스트, 회귀 분석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굉장히 좋은 패키지들이 많고, 이런 패키지들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굉장히 많은 소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 굉장히 많이 이런 R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뭐 그런 인터넷 소스들이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사실 좀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 같은 데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도 R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설명이 잘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즘에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래밍을 저한테 알려주는 거는 강의나 동영상 이런 게 아니라 구글이거든요. 구글에서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을 다 배우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구글에서 얼마나 소스가 있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제 R 같은 경우에 소스가 정말 많습니다. 아까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한 30% 정도 사용하는 언어고, 요즘 워낙 핫하니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이라는 이제 뭐 역학을 이제
의사분들이나 뭐 역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충 어떤 방법인지 아시겠죠? 그 매칭을 할 때 성향 점수를 기반으로 한 매칭을 하는 방법이고요. 매칭은 과정은 그냥 한 줄입니다. 저 패키지를 쓰시면 한 줄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서바이벌, 생존 곡선, 콕스웨기 분석 이런 거 하는 함수도 그냥 다 한 줄입니다. 그래서 이 뭐 이렇게 fit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이 아래와 같은 그림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런 소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끝도 없이 있다는 거. 캐럿이라고 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머신러닝을 할 거면 무조건 파이썬을 쓰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은 R로도 머신러닝을 할 수 있고, 방금 전 말씀드린 캐글이라고 하는 그런 좀 구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거든요. 원래 스타트업에다가 구글에서 인수한 사이트인데 굉장히 막 문제 하나에 상금이 막 100만 달러 이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연구실 들여서 달려들고 개인 그 캐글 상금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도 많고, 미국에서는 그런 굉장히 좀 고수준의 컴페티션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도 이제 캐럿만으로 머신러닝을 해서 뭐 상금을 얻는 사람도 꽤 많고요.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특히 논문을 쓰시게 되면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ggplot을 쓰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시는데요. 뭐 자세한 설명은 일단 하지 않겠고, 굉장히 이런 복잡한 그림이나 이러한 뭐 콕스, 이거 그 생존 곡선 이러한 것들 그냥 코드 한두 줄로 다 그릴 수가 있고, 보통 그리고 R이 또 좋은 게 벡터 그림으로 이것들을 반환해 주거든요. 요즘엔 벡터 그림으로 해서 벡터별로 다 쪼개서 이제 보통 PDF로 넣게 되면은, 이거는 설명을 듣기보다 한번 해보시면 느낄 수 있는데 그냥 화질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 그림으로 돌려준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R 패키지를 만드는, 자기가 이런 패키지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만드는 건 나중에 정말 R의 고수가 되시면 자기가 직접 패키지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보통 좀 장기간에 겹친 연구를 하시면 자기가 많이 쓰는 그런 좀 함수들을 모아서, 그리고 자기 병원에 맞춘 그런 함수들을 모아서 보통 패키지를 하나씩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R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좀 이따 이거는 실습 때, 사실 다음 주에 R 수업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진도를 나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차피 RODBC를 연결하려면 R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못생겼잖아요. 좀 뭐 못생기지 않았나요? 1960년대에 만들어진 언어고, 이게 통계학자들이 다 만든 언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통계학 분들은 그냥 수학적으로 정밀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미적인 부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최근에 뭐 RStudio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R을 한번 켜보시고 RStudio를 다시 한번 켜보시면은 왜 이걸 쓰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냥 쓰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애플 제품을 쓰는 거랑 비슷하죠. 뭐가 좋은지 딱히 모르겠는데 그냥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저도 쓰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쓰다 보시면은 그래프 같은 걸 실시간으로 시각화를 다 해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하고 파이썬하고 둘 다 쓰시면 좋고요. 일단은 의학계에서는 R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R에 이제 기본적인 문법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PPT에 실어는 놨고요. 한번 쳐보시면은 어떠한 느낌인지 아실 수 있을 건데, 어차피 다음 주에 수업이 따로 있으므로 뭐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 번씩 그래도 좀 이따 실습 시간에 쳐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 이 R하고 SQL하고 연결하는 거 그냥 클릭하면은 1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길게 실습할 게 없어서 제 나름대로 좀 예제를 넣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 번씩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윈도우즈 기준이고요. 저번에 보시니까 이제 맥 쓰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맥 내용은 싫지 않았고, 맥 쓰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서 깔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혹시 리눅스나 우분투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 좀 고차원의 자기가 진짜 좀 수준 높은 분석을 하고 싶다, 특히 딥러닝을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윈도우즈나 맥이 아니라 그 리눅스 계열의 우분투라고 하는 그러한 운영체제를 깔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근데 아마 우분투를 사용할 단계까지 가시면은 스스로 어느 정도 이러한 ODBC에 대한 내용은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리고 사실 우분투 쓰시는 분이 이제 한 분도 일단 당장은 없을 것 같아서 내용은 싫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분투라는 운영체제가 있다는 거는 좀 한번 기억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냥 R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더하기도 가능하고, 저 인덱스라고 하죠. 그래서 한 원소씩 빼오기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컬럼 네임 지정하는 거,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다루는 방법들이 있고, 펑션도 가능합니다. SQL에서 혹시 트랜잭션이나 그 커서나 그런 펑션들을 사용해 보셨다면은 저런 식으로 함수를 설정하는 게 SQL에 비해 얼마나 사람의 그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지 동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ODBC라는 게 뭐냐, 저번에 ODBC에 대해 얘기를 해드리니까 사실 좀 어떤 개념인지 정확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ODBC라는 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MS SQL이 제일 잘 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저번에 오라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근데 오라클이 사실 이러한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1등 기업입니다. 전 세계 한 제가 알기로 60% 70% 정도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0-30% 정도 먹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당연히 둘 다 엄청난 대기업이니까 둘 다 뭐 성능은 좋고요. 뭐 저번에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왜 이제 오라클을 안 쓰고, 보통 병원에서 오라클이 깔려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왜 오라클을 안 쓰고 MS SQL을 쓰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셨는데, 그냥 약간 정보관리팀 팀장님이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시냐 약간 그 정도 차이고요. 일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차이가 느낄 건 없는데, 이 작업에서 사용한 이유는 저희 교수님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호하시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이런 ODBC 연결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R하고 이런 연습 정도 단계에서는 훨씬 쉽고요. 아마 MySQL, 그 오라클에서 나온 SQL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QL 언어 자체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오라클 SQL을 배우든 마이크로소프트 SQL을 배우든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점 하나, 뭐 따옴표 하나 이 정도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정도 차이만 있으니까, 일단 뭐 그 어느 회사에서 만든 SQL이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ODBC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이 R하고 파이썬 같은 곳에서 SQL을 날리는 겁니다. 우리는 더 분석하기 좋은, 더 분석하기 편리하고 더 예쁘게 꾸며져 있는 R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질문을 날리고 싶은데, 근데 R에서 데이터베이스와 바로 연결이 돼 있지 않죠. R은 그냥 통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R에서 SQL을 날려도 어디에 날려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ODBC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로 보내야 될지, 그리고 SQL은 기계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는 그걸 일령을 이해 못하죠. 그래서 DBMS에서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컴퓨터 언어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ODBC가 이런 작업에도 관여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었던 방식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저번에 CSV로 떨어뜨린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 개인 컴퓨터에 사실 환자 정보가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보통 이제 기존에 사용되고 있었던 방법은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가 있고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일단 CSV 파일로 떨굽니다. EMR 그런 서버 같은 데 들어가서 CSV 파일로 떨구면은 그 CSV 파일을, 아니면 뭐 엑셀이나 CSV 파일을 개인 컴퓨터로 옮겨오고, 그 개인 컴퓨터를 이제 R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일단 문제가 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컴퓨터에 환자 정보가 담긴 이러한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되고, 사실 뭐
이런 것 사실 법에 위반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손으로 정리한 파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쨌든 법 위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인 컴퓨터에 남겨두면 안 되는데, 근데 아래에서 다 분석을 하고 바로 지우고 이렇게 하기 너무 번거로우니까 보통 그냥 이렇게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ODBC 같은 경우에는요, 이 SQL의 그 서버에 바로 질문을 날립니다. 질문을 날리는데 그것을 중간에 CSV 파일로 거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버에서는 그 데이터가 하드디스크 안에 있죠. 하드디스크, 뭐 SSD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저장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뭔가 데이터는 컴퓨터를 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사라지면 굉장히 큰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사라지지 않는 데이터를 밖으로 빼와서 개인 컴퓨터에 사라지지 않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컴퓨터의 비휘발성 디스크인 하드디스크 쪽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ODBC를 사용하게 되면은 서버에 사라지지 않는 공간에서 질문을 날립니다. 질문을 날려서 SQL을 이용해서 질문을 날리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다시 전송이 되게 되고, 아래 오는데요. 아래 서버에서 사라지지 않는 공간이 아니라 서버에서 사라지게 되는 램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공간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R 프로그램 안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어느 곳에도 떨어지지 않고요. CSV로 떨굴 수 있냐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CSV로 뭐 R에서 당연히 떨굴 수 있는데,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CSV로 떨궈지는 것이 다른 점은 R에서 분석을 다 끝낸 다음에 개인의 정보가 없는 뭔가 결과만 떨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결과를 떨구는 거는 이제 뭔가 문제가 되거나 그런 일이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ODBC를 사용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파일을 떨궈서 사용하게 되면은, 특히 병원같이 환자 정보가 뭐 한 매주 업데이트 된다고 치면은 저번 주 CSV 파일을 한번 이제 얻어 놓으면은 다음 주가 되면은 또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싶으면 새로운 CSV 파일을 또 서버에서 올려야 되고, 그러면은 개인 컴퓨터에 CSV 파일이 막 10개씩 쌓여 있고 한 두세 달 정도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바쁜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어떤 게 가장 최신이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분석 결과는 다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결과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서버는 계속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고 저희는 필요할 때마다 그 부분을 빼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ODBC는 그러한 장점들이 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냥 아래 그냥 코드를 보시면은 사실 R을 안 보셨기 때문에 코드 해석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보기에 이렇게 어려울 코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ODBC라고 하고 있고, ODBC에 연결한다 라는 문장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에 어떤 DB에 연결할 것인지 ECG 뷰라고 하는 DB에 연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각각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QL 쿼리라고 하고 감싸주시고, 어떠한 채널에 연결할 것인지 써주시고, 그다음 페이스트라고 써주시고, 그냥 이 뒤 문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SQL 쿼리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채널은 한번 지정해 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래 두 번째 문장만 계속 사용해서 SQL 쿼리를 날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파이썬 ODBC고요. 혹시 R이 아니라 나는 파이썬을 이미 사용했었고, 나는 앞으로도 그냥 파이썬 위주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파이썬으로 이용한 ODBC도 있다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일단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서버 이름이 있고, 서버 이름을 지운 거고요. 실제 서버가 들어가야 되고, 제 이름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뭐 채널을 지정해주고 그 채널에서 연결을 해서 이제 쿼리를 날려서 쿼리를 이런 식으로 셀렉트 해서
저희 이제 아주대병원에 있는 DB에서 받아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쿼리를 날릴 수 있습니다. DB 이름은 살짝씩 바꿨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받아올 수 있다. 그냥 파이썬에도 이런 게 존재하고요. R에도 존재하고요. SPSS하고 SAS에서도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연결해 두시면 이거는 이제 R하고만 연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R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나는 SAS나 SPSS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오늘 연결해 두시면은 그냥 그 SPSS하고 SAS에서도 똑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컴퓨터와, 그러니까 서버와 R을 엮는 게 아니라 그냥 서버를 약간 열어두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이제 SPSS나 SAS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설정인데요. 사실 정말 1분이거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혹시 윈도우즈 7 있으신가요? 7? 정말 다행이네요. 네.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어판에 들어가서 ODBC라고 검색을 해보시고요. ODBC 데이터 원본 설정이 있습니다. 컴퓨터마다 다를 건데 32비트이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고 64비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SQL 서버 하시고 본인 노트북이 한 5년 이상 된 거다라고 하시면 32비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SQL 서버 더블 클릭을 하면 되고요. 좀 이따가 그 PPT도 다 지금 각자 있으신 거죠? 네. 그러면은 일단 실습 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그 SQL 서버의 이름이 있거든요. 일단 저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냥 더블 클릭하시고 다음 그냥 계속 넘기시다가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할 때만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인 ECG뷰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의 이제 그 계정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SQL 서버를 처음 만들 때 ID하고 비밀번호 설정을 하셨을 텐데 내가 딱히 설정한 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은 아마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싶으시면은 그 SQL 그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그걸 켜보시면은 여기에 사용자 이름이 있고요. 앞에는 컴퓨터 번호고 이 뒤에 있는 CBJ를 아이디로 따오시고요. 비밀번호는 저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그냥 비밀번호 그냥 그 따옴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일단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널 ODBC 커넥트 이 CBJ 같은 경우에는요, 방금 전 그 ODBC 처음 연결했던 여기에 나오는 이름과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CBJ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어떠한 아이디와 어떠한 패스워드로 내가 접속을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SQL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날려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구문 같은 경우에는 R에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ODBC 연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ODBC 이용해서 이제 방금 전 이제 이야기 드렸던 그 레버토리 테이블에서 상위 10개 행들을 빼오시는 것, SQL 구문을 이용해서 R에서 이러한 그 행들을 불러오시는 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들은요, R에서 이제 그 ODBC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슬라이드가 그 나눠서 있는 슬라이드에 포함되어 있나요? 존재하나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빨간 줄들이 있거든요. 이 밑에 정답이 하얀색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보시면서 저한테 여쭤보셔도 되고 뭐 아래 걸 보셔도 하셔도 되고요. 사실 R을 아예 안 배우셨기 때문에 거의 최저 한국으로 난이도를 낮췄고 그냥 사실 그냥 되는구나 정도로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림이 그냥 굉장히 빠르게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순식간에 뭐 코드 다 합쳐봤자 한 1분 정도 그리면 될 거.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사실 이러한 그림은 색상이나 그런 여러 가지 뭐 타이틀을 달고 그런 것들만 조금 조절을 하면 바로 논문 수준의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까지 만드는 걸 일단 과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먼저 R 설치, 그다음 R 스튜디오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R 설치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
구글에 크랜이라고 쳐보시면은 R 설치하는 사이트가 나올 거고요. RStudio 같은 경우에는 그냥 RStudio라고 치시면은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ODBC 같은 경우에 제가 파워포인트에 보여드린 이제 그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ODBC에서 채널 연결하고 아이디 패스워드, 본인 아이디 패스워드 연결하고 상위 몇 개행 불러오는 것까지 일단 이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게 안 뜨세요? SQL이 깔려있나요? 네. 혹시 그 스튜디오 화면은 들어가시나요? 아니요, 그 SQL. 네네. 그 SQL 치시는 곳이 어디죠? 지금 검색이 안 되는. 여기 있네요. 네, 실습할 때 아무 문제 없었나요? 네네. 왜 이렇게 했어? 이게 언제 깔으신 거예요? 컴퓨터 혹시 깔고 재부팅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재부팅 한 번만 해보실래요?
바로 인식 못할 수도 있어서 재부팅 한 번만. 네. 네네. 추가해서 이래도 그럼 이름이 12J인데? 아니요, 아니요. 시리즈가 아니라 선생님 계정 아이디. 이름 아이디? 네. 아, 나 모르, 이건가? 이건가? 아니요? 아이디 계정? 비밀번호도 있어요? 아, 그건 모르는데? 다음? 네네. 여기서 뭐 해야 돼 또? 이것도 막 입력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SQL 서버가 없다는데 왜 이러지? SQL 서버가 좀 있지 않나요? 서버? SQL 있죠. 서버 있죠? 이거 저번 주에 깔으신 거죠? 서버. 그쵸? 이제 했는데? 마이후이 7. 잠시만요. HU. 이렇게 느린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컴퓨터가 오래된 건가요? 안 오래된 오래 산것 같아. 그러게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켜져있는데. 아, 그래요? 아, 선생님, 그리고 이거 비밀번호 이거 안 보이던데? 이거 답이 약간 뭐 아래도 답 이거 안 쓰는데 안 되는데요? 아래서. 아까 뭐 아까 이제 선생님이 뭐 색칠하다고 했잖아요. 아, 이거 PDF 난안 보이더라고요. 보이군요. 이거 좀 뭐 돌리라고 했는데? 안 되구나. 아, 그래요? 안 되더라고. 제가 좀 이따가 그냥 꼭 갈게요. 일단 R을 한번. 아래 깔았어, 다 깔았어. 아, 다 깔으셨나요? 네, 다 깔았어. 왜 이게 안 되지? 잠시만요. 됐다.
혹시 SQL 서버가 지금 없으신가요? 혹시 연결하셨나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이걸 치시면 돼요. 아까 그 서버에랑. 그리고 서버에 이 컴퓨터를 치시면 돼요. 어디까지 쳐야 돼? 전부 다? 이거 이 원자 정 SQL 익스프레스 전까지. 아, 전혀 비교요. 네네. 6F요. 이거 가져가셔야지.
네네. 아 이거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만요. 일단 어디시죠? SQL 창문 켜주시고 SQL 어디죠? 아 네네. 뭐 크게 상관없어요. 지금 와이파이가 사람들이 계속 동시에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힘들다 하는 것이가지고 제가 매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끌고요. 다시. 같이 옆판에 거. 켜진다. 또 언제 혹시 버튼도 안 되시나요?
끌고 다시 그래서 지금 다시 바꾸고 다시 들리고요. 근데 지금 와이파이 때문에 엄청 들려요. 어떤 게 있어요? 아, 고정이 됐지. 좀 누르는 문제 있는데. 왜 안 되지? 이거 다음 주에 새로 까셔야 될 텐데. 아, 이게 다시 깔았는데도 이런가요? 지금 이거 다시 눌러서 설치해. 껐다가 한번 켜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하대로 설치 파일 옮기고 있거든요. 설치 파일 저기 있는 거 사용해서. 혹시 어디지? 근데 어차피 아, 맥에다 윈도우가 있어요? 이거 아니어가지고 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되지? 하면 어떻게 해요? 옵션 다운받으시고요.
데이터베이스랑 패스워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데이터 이름을 바꾸시면 데이터 이름 그 원래 데이터베이스 이름 발구라서 S3와 펴지면은 이런 방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ODBC는 무슨 패키징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자신 포함 패스워드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SQL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 넣고 뒤에 UI 이름 패스워드 넣어주시면 네. MS SQL에 있는 이 사용자 이름 지금 아마 이 부분으로 기본 설정이 돼 있을 건데 데이터베이스 이름 저걸 치는 거잖아요. 어떤 거요? 저걸 좀 인스톨 점 패키지. 치는. 얘는 그냥 무조건 그냥 따라하시면 되죠. 네네. 패키지를 이제서 확실히 아직 SQL랑 파일은 점까지 써져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 원본을 주세요. 네네. 참고로 이거는 네, SQL에는 아래에서 치셔야 됩니다. 네, 아래에서 치셔야 돼요. 네.
꺼지는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다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아마 그 SQL 여기로 들어갔어요. 직접 적으시죠. 여기서 여기 연결 괜찮으세요? 그 여기 위에 있는 아이디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으면 윈도우즈 여러분들 접속하실 때 아이디가 비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그리고 SQL 이름 같은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를 설정해 놓으시면 돼요. 그 윈도우즈 접속하시는 계정이에요. 그 처음에 컴퓨터 켤 때고요. 그 패스워드로 될 수, 사실 기본 설정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운 두 개 하시면 되고요. 안 되면은 윈도우즈 접속하시면 그 R하고 RStudi오의 차이 그냥 거의 그러니까 R을 예쁘게 좀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게 RStudi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본적으로 거의 똑같은 다음 쪽 R이니까 좀 정확히 이야기를 할 건데요. R은 뭔가 되게 고정적으로 몇 십 년 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면은 그걸 좀 현대식에 맞게 예쁘게 사용하는 것이 RStudi오고요. 그래서 R에서 돌리는 거하고 RStudi오에서 돌리는 거하고 사실 그 프로그래밍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RStudi오가 좀 더 사용하기 편하다는 것,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R에서 돌리라는 건 사실 RStudi오에서 돌리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하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알려줄까요? 네, 뭔가 또 하나
아르페지오하고 상관이 없고요. R은 왜 있으신 거예요? R 언제 가져왔어요? 윈도우잖아요. 저 하나만 예로 들면은 번역했던 같은 거는 무슨 말이야? R을 CD라이브 R이요? 그냥 바탕으로 시드라도 자동 깔렸어요. 네네. 네, 일부러 그러면은 네.
RDBC가 패키지가 설치되는 이유는 지금 파악한 이 패키지를 까는 경우에 한글이 들어가서 의심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R을 제거를 하시고 한글이 전혀 없는 그 패스에다가 경로에다가 다시 깔아보시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 경로에서 한글을 다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영어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가 됐나요? 지금 ODBC 이거가 그러니까 이 라이브러리가 지정이 안 됐다는 게 뭔가 한글이 좀 되게 사기꾼이 어떻게 되는가요? 솔직히 잘 네네 저거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그것만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 없이 이 품질 찾을 수 없는 게요. 이 패키지가 안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R을 다시 재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R을 다시 한번 다른 곳에다 한번 깔아보시고 다 지우고 네네 R에 다시 설치 파일 없으시죠? IQR이잖아요. 1.5 박스플레이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그 값을 제외하고 완전 여기까지 가시면 돼요. 전체 설치. 네, 이 사이, 일단은 이 사이 값을 넣어라 이렇게 생각해요. 기준으로 넣어서.
보여주는데 이런 건 어떻게 너는 마스크를 보면 타고 출발. 일단 이제 넘어가지 못하고 아까 빠르셨 잠시만요. 네,